아이고 골이 쑤셔 아픈데 이런 무슨 관계를 하겠어. 너무 이완이 돼서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 전체가 손상을 받아서 혹은 너무 늘어진 경우에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출산하시고 나서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육체적으로도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가지려면 또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정해진 거는 없거든요. 정말 회음절개가 잘 안 아물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개월 후에 관계를 했는데도 염증이 생긴다, 뭐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손상돼서 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수술 후에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자궁이 수축돼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분비물들이 줄어드는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한 6주 정도 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개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할 때 너무 일찍 하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나 감염이나 오히려 상처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 좀 느낌이 달라졌다, 아니면 남편과 관계가 좀 불편해졌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약간 심적인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아기 키우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울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파트너가 잘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두 분이 다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정서적인 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신체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근육들이 많이 이완이 되었다 보니 제자리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의 관절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고 나서 아이고 골이 쑤셔 아픈데 이런 무슨 관계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자연분만을 하신 경우에는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머리가 통과할 정도로 이 근육과 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심지어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골반 뼈도 약간 이완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잘 돌아오면 좋지만 이런 골반 회음 근육이 잘 아물지 않거나 나이에 의해서도 늘어나기 때문에 손상받았던 부분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나서 통증은 없더라도 이완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이런 신체적인 구조, 해부학적 구조들의 변화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혹시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도 좀 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연분만이 회음 쪽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가 비교적 뭐 복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물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비교적 조금 위험성 없이 일찍 관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를 안 해도 서로 괜찮다, 상관이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한데 아기 낳고 출산하고 나서 뭐 몇 년 동안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분만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수년간은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랑 감정이나 앞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가셨을 때 혹은 이제 정말 한참 지나서 이 애들이 성장해서 독립을 하고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부부관계로 또다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안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거고 임신 준비를 안 하신다면 그리고 서로 그 부부관계가 없이도 정말 사이가 좋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기를 키우고 나서 조금 감정이 좋아지고 나면 서로 스킨십을 좀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 시기를 좀 잘 보내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분만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파트너가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대화를 하셔서 아기를 케어하는 부분이라던가 집안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 감각이 없어서 둘이 만족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산부인과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로는 성교통일 거예요. 손상을 받았던 부분이 제자리로 층이 맞지 않게 아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분만을 급속하게 했거나 너무 손상이 많고 출혈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실제로 근육이 층별로 맞아야 되고 점막들도 맞고
우리 하이메나 림이라고 하는 주름 부분들도 원래 해부학적 구조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고 많이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재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재수술을 한다고 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릴 수 있을 법할 때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흉터를 조금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들을 주입을 해주던가 안 좋은 흉터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이완이 돼서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 전체가 손상을 받아서 혹은 너무 늘어진 경우에 마찬가지 수술적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심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충분히 케어를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100% 만족하고 100% 다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를 시도를 했는데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느낌을 못 느낀다던가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분들에게 의사로서 한마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필요한 것처럼 내 몸을 좀 돌아보고 내 몸에 대한 관리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다가 뻥 터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내 몸과 얘기를 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힘들면 병원도 한번 찾아와 보시고요. 산부인과로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잖아요. 조금 이혼을 좀 하셨다던가 파트너가 나한테 모진 말을 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한정된 진료실 안에서 아 힘드셨겠어요 하고 최대한 의학적인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받고 나서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임신이 돼서 오시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고맙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동안 이렇게 스쳐 지나간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네요.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채쌤이었습니다. 와.